과거 뉴스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다시 이 시간이 왔어요. 정말 네, 한 주 동안 이것만 기다리거든요. 저도요. 이 시간만을 기다린다고요. 제가 이번에 전할 뉴스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너튜브를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뭔데요? 바로 선배 영상이더라고요. 저요? 네. 제가 뭐가? 아니, 과거에 댄싱 머신이셨더라고요. 어머, 저 안에 아무것도 안 입으신 거죠? 생각나. 제가 또 아주 친구랑 같이. 와, 잘 추억이다, 진짜로. 아직도 기억나요. 와. 자. 아니, 우리 말 걸지 마세요. 우리 오늘의 시청자들한테서 한번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유, 어떡해. 아우, 그래도 너무 춤 실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게 안 보여요. 되게 멋있는 버킷리스트였는데 네, 이렇습니다. 네. 우리 선배의 춤만큼 알차고 또 재밌는 소식 오늘 또 전해드려야죠. 그런 게 또 많이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49년부터 운행되어 온 서울시 버스. 오랜 시간 시민의 발이 되어왔던 서울시 버스에는 과거에 이것이 함께했습니다. 바로 토큰인데요. 그런데 1999년 3월 19일 서울시 버스 토큰 판매 금지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토큰이 금지된 게 이때부터였나 보네요. 네. 예진 씨는 토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네. 어렸을 때 네. 도서관 가고 이럴 때 직접 사용도 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게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한 50원 정도 크기 되는 동전인데 그 가운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아니 오늘 되게 옷을 영하게 입고 오셔서 약간 좀 동질감이 느껴졌었는데. 아니 이거 비교적 최신일이에요. 토큰 얘기를 너무 생생하게 하시니까 갑자기 거리가 확 느껴지네요. 정부는 1970년대 후반부터 버스 산업 활성화와 높은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버스 승차권인 토큰의 도입이었습니다. 당시 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신속한 승하차가 어려웠고 버스 요금을 가로채는 일이 생겨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취지가 좋았네요. 그런데 새로운 제도다 보니까 또 혼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버스 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토큰을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금을 변경할 때마다 두 가지 색상으로 번갈아서 사용하기도 했죠. 사놓은 게 다 의미가 없어지도록. 맞아요. 네. 1996년 교통카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1999년 토큰제가 폐지됐지만 비교적 토큰을 늦게 도입한 지자체는 2008년까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2022년 10월부터 일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승차 폐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혀 현금이 토큰처럼 버스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실 저도 그 현금으로 버스를 좀 타봤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지폐 절반 잘라서 그 절반 접어서 내는 분도 있었어요. 그거는 진짜 좀 뉴스에도 그렇다. 나온 적이 있고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뭐 현금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2004년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004년 3월 19일 오후 1시 45분. 당시 중화민국 총통으로 재직 중이던 천수입에는 11대 총통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타이난시에서 부총통 리슈렌과 함께 선거 유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세 도중 차량에 탑승한 천수입엔을 향해 갑자기 괴한이 총탄을 발사했는데요. 천 총통은 저격당한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탄이 천 총통이 탔던 차의 오른쪽 유리 중간을 관통한 뒤 천 총통의 복부를 스치듯 지나간 데다 총을 맞은 곳이 피하 지방 부위여서 극적으로 암살을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치매의 병원으로 옮겨진 천수입에는 배꼽 아래 부위로 가로 11cm, 세로 2cm로 절개된 복부 부위를 14바늘이나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타이완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지만 저격 10시간 후 천수입에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수술 결과가 좋으며 안보에 문제가 없으니 국민들은 냉정을 잃지 말고 단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台湾的安全没有问题，请大家能够安心。谢谢大家。 이게 당시의 중화민국 역사에도 잘 없는 그런 암살 시도였대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충격이 더 상당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런 메시지를 냈나 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조작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직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천수이벤이 이기게 됐거든요. 이 사건으로 여론이 많이 기울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한 그 타이완에서 어떤 그 영화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7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5년 3월 19일 강원도 철원 부근에서 북한이 파놓은 제2땅굴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너비와 높이가 무려 2m로 최대 지표 160m 아래에 화강암을 뚫고 만들어진 굴이었는데요. 완전 무장한 군인뿐 아니라 차량이나 탱크까지 이동이 가능한 크기로 4개월 전인 1974년 11월 5일에 발견된 제1땅굴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제1땅굴과 비교했을 때 훨씬 컸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이 제1땅굴의 경우에는요, 1시간에 3,000명 정도 이동이 가능했던 반면 제2땅굴의 경우에는요, 1시간에 10,000명, 10,000명 이상의 군인이 이동이 가능했던 크기였대요. 근데 땅굴은 어떻게 발견이 된 거예요? 한국군과 주한미군 공병대 그리고 미국 민간기술진까지 참여한 탐사팀은 3개월간 45개의 시추공을 뚫어 땅굴의 존재를 확인했는데요. 화강암의 특성상 내부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없는데도 채굴한 시추석이 일정하게 짧았고 채굴 도중 검출된 모래가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나타나는 모래가 아니었기에 땅굴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 제2땅굴 수색 과정에서 총 8명의 국군 장병이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분들을 위한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도 그쪽에 방문할 수가 있게 돼 있죠. 맞아요. 간접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밟아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3월 19일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으로는 1906년 아돌프 아이히만 출생, 1962년 밥 딜런 데뷔 앨범 발매,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 즉위 미사 거행, 2016년 터키 이스탄불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한 뉴스 역주행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